이게 지금 취지를 보니까 확률이랑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면은 특히 게임사가 기망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좀 강하게 지우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게임사가 만약에 고의로 이렇게 해야 되면은 해야 되겠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잘못하면은 굉장히 소송이 많이 남발되게 되고 그 남발된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자체가 일반 그 이용자들한테 전가될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문체부 장관님, 36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취지를 보니까 확률이랑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면은 특히 게임사가 기망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좀 강하게 지우겠다 이런 취지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이거를 게임사가 만약에 고의로 이렇게 해야 되면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이게 사실 미국 제도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그 어감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소송이 많이 남발되게 되고 그 남발된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 자체가 일반 그 이용자들한테 전가될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의 손해 이런 것들에만 도입이 돼 있는데 이 그 게임 아이템 관련돼서 기망하는 부분들은 뭐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이 생명 신체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일종의 행정법규와 유사한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과 또는 과징금 뭐 이런 표현으로 지금 수정되게 돼 있고요.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바로 잡혀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국내에 있는 회사가 아니고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잘 안 돼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국내 대리인 선임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잡힐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좋은데 그 입증 책임 전환이 저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은 억구를 수정했으니까 그런 좋은데요. 건 수정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입증 책임 전환이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지금 소위 말하는 손해배상 규정에 이제 고의인 경우에는 가중해서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입증 책임이 고의 과실을 다 전환하면 저희가 의료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의료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크게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이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손해보지 않은 사람이 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20,000원짜리 산 사람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면 이 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과실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입증 책임 전환까지 과실범까지 다 해버리면 이게 소송이 남발되면서 오히려 선량한 이용자한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느냐. 근데 아마 이용자가 이것을 입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사 자체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뭐 산업적인 그런 걱정,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이제 이런 뭐 분쟁이 좀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재 확률형 아이템 자체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 그렇게 큰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뭐 영향이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문체부 콘텐츠국장 윤양수입니다. 네, 발언 때는 나와서 얘기하세요. 네,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대부분 PC나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걸 이제 정상적이다보다는 게임의 확률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영업 활동을 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 마차 시위, 트럭 시위, 별거 다 있었고요. 이용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률형 아이템의 고의 과실, 이런 고의로 부정 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 전환, 그다음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저희가 넣게 됐고요. 이거 이제 벌써 넥슨 같은 데가 벌써 과징금을 세게 맞았습니다.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비자 기만행위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 입증 책임 전환을 왜 넣냐면 요새 게임이 워낙 확률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그걸 알 수도 없고. 근데 이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IT 수단을 사용해서 그런 걸로 다 확률을 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확률이 만약에 아이템을 획득하는데 10이라고 했을 때 10을 해야 되는데 뭐 0점 몇 이런 게 부지기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요거에 따라서 법을 이쪽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법을 만들게 된 그런 취지입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저도 3분 잠깐 넣어주세요. 저도 잠깐 이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네, 네. 이 법은 제가 20년 전에 17대 국회 때 제가 재정법으로 만든 법입니다. 게임산업진흥법.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어감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법이 몇 개 안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은 2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가중처벌해서 손해를 늘리자는 건데 그것도 대부분 다 3배고요. 그리고 특별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만 5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왜 도입하는가? 반사회적이고 악영향이 크고 악의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 갑질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후려치기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그렇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고요. 급발진도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거래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이고요.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경우도 징벌적 손해배상, 환경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그리고 대규모 유통산업에서의 갑질 이런 것도 다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악의성이 크고 피해가 크고 반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게임 업계에서 통용되는 확률을 조작해서 아주 특수한 이익을 노리거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경우는 한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부분은 뭐 큰 이견은 없었고. 없었죠? 네. 문체부에서도 크게 이견은 없죠? 네네. 상임위에서는 원래는 이제 5배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3배 정도로 다시 정리가 돼서 합의가 그렇습니다. 돼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부분 3배고 특별한 경우가 5배인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맞습니다. 네. 지금 개정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야 간의 이견도 없고 또 정부 기관에서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